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120시간 특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특강의 맛보기 버전의 영상 강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오프라인 특강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이니 편하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심지어 무료 특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매주 금요일 동국대학교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다들 준비되셨지요? 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특강 12번째 시간으로 성과관리 윤리, KPI가 사람을 해칠 때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윤리 KPI는 오늘의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조직은 성과를 관리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이 숫자로만 다루어질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과를 높이면서도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측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직은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모든 사람을 지표로 평가합니다. KPI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성과를 추적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잘못 설계된 KPI는 구성원의 정신 건강을 파괴하고 조직 문화를 왜곡하며 심지어 윤리적 범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는 KPI 달성 압박으로 번아웃, 데이터 조작, 팀워크 붕괴가 나타납니다.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에 대한 윤리적 설계 기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성과 관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KPI는 목표를 달성시키는가 아니면 사람을 파괴하는가입니다. 지표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둘째, 당위 성과 압박은 어떻게 장기적 조직 건강을 훼손하는가입니다. 분기 실적과 인간 존엄성 사이의 긴장을 다루는 질문입니다. 셋째, 공정한 성과 평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한가입니다. 윤리적 KPI 설계의 원칙과 실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흐름은 5부분입니다. 먼저 핵심 개념과 이론으로 지표폭력, 구타트의 법칙, 단기주의, 공정성 이론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국내외 실제 사례로 웰스파고, 아마존 창고, 공공기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반도체, 영국 NHS 사례를 다룹니다. 다음으로 KPI 윤리감사, 균형 지표 설계, 심리적 안전 측정 같은 도구를 봅니다. 이후 KPI 윤리 가이드 실습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와 90일 실행 과제를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은 지표폭력, 매트릭 바이올런스입니다. 지표폭력은 수치화된 성과 지표가 구성원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과 직업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인간을 데이터 포인트로 환원하는 구조적 폭력입니다. 복잡한 역량과 기여가 단일 수치로 압축되면 다양성이 사라집니다. 측정하는 순간 행동이 측정 도구에 맞춰 왜곡되기도 합니다. 또한 협업, 멘토링, 창의성처럼 수치화되지 않는 기여는 평가 밖으로 밀려납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구타트의 법칙입니다. 찰스 구타트는 측정값이 목표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좋은 측정값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KPI를 달성 대상으로 설정하는 순간 구성원들은 지표를 높이는 행동에 집중하고 본래 목적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통화시간 단축만 강조하면 고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끝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대기시간만 강조하면 경증 환자를 우선 처리하고 중증 환자가 방치될 수 있습니다. 영업에서는 신규 계약 건수 때문에 수익성 낮은 당위 계약이 남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개념은 단기주의 쇼트터미즘입니다. 단기주의는 분기 실적, 연간 목표, 즉각적 KPI 달성에 집착하면서 장기적 가치 창출과 구성원 성장을 희생시키는 조직 행동입니다. 단기 이익을 추구하면 연구개발 투자, 인재 육성, 브랜드 가치 같은 장기 자산이 줄어듭니다. 분기 목표 달성을 위한 과도한 압박은 구성원 소진을 높입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는 창의적 시도를 막고 혁신을 저해합니다. 좋은 성과 관리는 빠른 숫자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네 번째 핵심 개념은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 에쿼티 시어리입니다. 구성원은 자신의 투입, 즉 노력과 역량 대비 산출, 즉 보상과 인정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공정성을 판단합니다. KPI 시스템이 이 비율을 왜곡하면 동기 저하와 조직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배적 공정성은 노력과 결과가 비례하는가를 묻습니다. 절차적 공정성은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가를 묻습니다. 상호작용적 공정성은 피드백이 인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는가를 묻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 개념은 심리적 안정감과 성과의 관계입니다. 구글의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는 팀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심리적 안정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며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이 고성과 팀을 만듭니다. 반대로 KPI 압박이 심리적 안정감을 무너뜨리면 팀 성과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팀에서는 혁신 아이디어가 더 많이 제안되고 공정한 KPI 환경에서는 이직 의향이 낮아지며 평가 압박이 낮을수록 자발적 협업이 증가합니다. 성과관리 윤리에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정성, 페어니스입니다. 지표 설계와 보상 체계가 공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투명성, 트랜스페어런시입니다. 평가 기준과 프로세스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인간 존엄성, 휴먼 디그니티입니다. 구성원을 데이터 포인트가 아니라 전인격적 존재로 대우해야 합니다. 이 세 축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성과 관리 시스템 전체가 왜곡됩니다. 성과 관리는 숫자를 다루는 일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웰스파고 스캔들입니다. 이 사건은 KPI가 범죄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16년 미국 대형 은행 웰스파고에서는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약 350만 개의 허위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고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원인은 엄격한 신규 계좌 개설 KPI 압박이었습니다. 지점별 일일 계좌 목표, 미달성 시 해고 압박, 공개 망신 문화, 내부 고발자 무시, 경영진 보너스 구조가 결합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 실패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마존 창고 노동자입니다. 아마존 물류 창고의 피킹 노동자들은 시간당 처리량 KPI에 따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목표치에 미달하면 자동화된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고 반복 미달 시 자동 해고,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이 속도 중심 KPI는 신체적 비용을 만듭니다. 근골격계 부상률이 업계 평균의 2배에 달한다는 기록이 있고 KPI 달성을 위해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인간 관리자 없이 알고리즘이 해고 결정을 내리는 구조는 성과 관리의 인간성을 약화시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한국 공공기관의 기관평가입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지표에 따라 매년 등급을 받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기관장 연임과 직원 성과급에 직접 연결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 공공서비스보다 지표 관리에 집중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상반기에는 경영평가 지표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하반기에는 KPI 달성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연말에는 실제 성과보다 보고서와 설명 역량으로 등급이 결정될 수 있고 이후 같은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네 번째 사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택 랭킹입니다. 2000년대 마이크로소프트는 매년 팀 내 하위 10%를 의무적으로 저성과자로 분류하고 퇴출하는 강제 배분 평가를 운영했습니다. 이 제도는 협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동료는 함께 성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등수를 낮추는 경쟁자로 인식되었습니다. 핵심 노하우를 공유하기보다 숨기는 문화가 생겼고 혁신 인재가 이탈했습니다. 이후 이 제도는 폐지되었고 사티아 나델라 취임과 함께 조직 문화 혁신이 진행되었습니다. 평가가 협업을 죽이면 장기 성과도 약해집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삼성전자 반도체와 과도한 목표, 안전사고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현장에서는 라인 가동률, 불량률, 납기 준수율 같은 복합적인 KPI 압박이 존재합니다. 2000년대 초부터 반도체 공장 종사자들 사이에서 직업성 암과 백혈병 발병 사례가 보고되었고 장시간 근무와 유해물질 노출을 묵인하게 만드는 KPI 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생산성 KPI가 안전 규정보다 우선시될 때 그 비용은 개인의 건강과 생명으로 지불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영국 NHS의 대기시간 캐 EPI입니다. 영국 국가보건서비스는 2000년대 초 응급실 대기시간 4시간 이내 처리를 핵심 KPI로 도입했습니다. 의도는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이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왜곡된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의료진은 치료 품질보다 시계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고 일부 환자는 기록상 처리로 분류하기 위해 비공식 대기 공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대기시간 단축이라는 목표는 달성될 수 있었지만 실제 치료 품질은 저하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실전 도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KPI 윤리감사 프레임워크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KPI 시스템을 윤리적 관점에서 진단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KPI를 모두 목록화하고 맥락을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KPI 간 인과관계와 보상관계를 분석합니다. 이어서 인센티브가 유발하는 의도치 않은 행동을 검토합니다. 그 다음 영향받는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하거나 폐기할지를 결정합니다. 핵심은 구성원이 KPI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균형 성과표, BSC의 윤리적 재해석입니다. 카플란과 노턴의 균형 성과표는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지표를 균형 있게 설계하도록 합니다. 윤리적 관점에서는 여기에 구성원 웰빙 관점을 추가하거나 각 관점의 인간적 영향 평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재무 관점에는 단기 수익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장기 브랜드 가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객 관점에는 사회적 가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프로세스 관점에는 효율성과 함께 구성원 부담과 안전이 측정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도구는 OKR과 KPI의 윤리적 결합입니다. OKR은 목표와 핵심 결과를 분리하여 수치에만 집착하지 않고 방향성과 의미를 강조합니다. 달성률 70%도 성공으로 보는 문샷 문화는 도전적 목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KPI의 측정 정밀성과 OKR의 방향성을 결합할 때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KPI는 처벌 기준이 아니라 학습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OKR은 개인 간 경쟁보다 팀 단위 공동 목표로 설계해야 합니다. 결과 지표와 과정 지표도 동시에 추적해야 합니다. 네 번째 도구는 심리적 안전 지수 측정입니다. 에이미 에드먼슨이 개발한 심리적 안전 척도를 성과 관리 시스템에 통합하면 KPI가 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실수를 인정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를 봅니다. 둘째, 기존 방식의 의문을 제기해도 괜찮은가를 봅니다. 셋째, 모른다고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해도 능력 없다고 평가받지 않는가를 봅니다. 넷째, 관리자 의견에 반대해도 불이익이 없는가를 봅니다. 성과 압박이 커질수록 이 질문들은 더 중요해집니다. 다섯 번째 도구는 다면 피드백 360도 리뷰의 윤리적 설계입니다. 일반적인 다면 피드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왜곡된 평가가 생깁니다. 부서 이기주의로 정치적 평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결과가 보상과 직접 연결되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따라서 윤리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발달 목적과 평가 목적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결과를 보상에 직접 연결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코치와 함께 결과를 해석하는 시간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도구는 윤리적 KPI 설계의 황금률입니다. 어떤 KPI든 설계 전에 5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째, 이 KPI는 진정한 가치 창출과 연결되는가입니다. 둘째, 어떤 의도치 않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가입니다. 셋째, 이 KPI로 인해 피해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넷째,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가입니다. 다섯째, 환경 변화에 따라 KPI를 수정하거나 폐기할 프로세스가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들은 지표 설계의 출발점이자 최후의 필터입니다. 이제 KPI 윤리 가이드 실습으로 들어갑니다. 목표는 본인의 조직이나 가상의 조직에서 운영 중인 KPI 시스템을 윤리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된 가이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과정은 5단계입니다. 첫째, 기존 KPI를 목록화하고 문제점을 찾는 현황 진단입니다. 둘째, 황금률 5문항을 적용해 위험 KPI를 분류하는 윤리 필터링입니다. 셋째, 균형 지표와 과정 지표를 추가하는 재설계입니다. 넷째, 조별 교차 검토입니다. 다섯째, 최종 가이드 문서화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현황 진단과 윤리 필터링입니다. 먼저 본인이 속한 조직이나 선택한 사례 조직의 KPI를 최소 5개 이상 작성합니다. 각 KPI에 대해 이름, 측정 주기, 달성 시 보상, 미달성 시 결과, 현재 느끼는 압박 수준을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황금률 5문항을 적용합니다. 진정한 가치와 연결되는가, 부작용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가, 피해받는 이해관계자가 있는가, 형평성 있게 적용 가능한가, 정기 재검토 프로세스가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위험 신호가 있으면 위험 KPI로 분류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균형 지표 재설계입니다. 위험 KPI로 분류된 지표를 대상으로 결과만 측정하던 단일 지표를 과정, 행동, 영향 지표로 확장합니다.
과정지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활동과 역량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계약 건수만 보지 않고 고객 니즈 파악 미팅 횟수와 계약 품질 점수를 함께 봅니다. 행동지표는 협업, 지식 공유, 멘토링 같은 문화적 행동을 측정합니다. 영향지표는 고객, 팀원, 사회에 대한 장기적 영향을 반영합니다. 고객 생애 가치, 팀원 만족도, NPS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동료 교차 검토입니다. 재설계된 KPI를 2명에서 3명으로 구성된 조 안에서 교환하고 피드백합니다. 이 과정은 비판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피드백 문화를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강화할 점을 말합니다. 재설계된 KPI에서 윤리적으로 잘 설계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다음으로 보완할 점을 말합니다. 여전히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과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준비합니다. 설계자의 의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5번째 단계는 KPI 윤리 가이드 최종 완성입니다. 지금까지의 진단, 필터링, 재설계, 동료 검토를 통합하여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 분량의 가이드를 완성합니다. 포함해야 할 요소는 4가지입니다. 첫째, 조직 개요와 KPI 현황입니다. 둘째, 위험 KPI 진단 결과입니다. 셋째, 결과, 과정, 행동, 영향 지표를 균형 있게 포함한 개선된 KPI 설계안입니다. 넷째, 운영 원칙과 재검토 일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이드는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KPI는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측정값이 목표가 되는 순간 조직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단기 수치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KPI 설계 결정은 구성원의 삶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셋째, 공정한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듭니다. 심리적 안전, 투명성, 인간 존엄성을 갖춘 성과 관리만이 장기적 조직 건강을 보장합니다. 현장에서는 황금률 5 문항 적용, 윤리적 갈등 확인, 과정 지표와 결과, 지표의 균형, 학습 중심 대응, 정기 감사, 구성원 참여, 심리적 안전 측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90일 실행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1일부터 30일까지는 진단입니다. 현재 KPI 목록화를 완성하고 황금률 필터링을 적용하며 구성원 3명 이상과 비공개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위험 KPI 2개에서 3개를 식별합니다. 둘째, 31일부터 60일까지는 설계입니다. 위험 KPI 재설계안을 작성하고 팀장급 워크숍 한 회를 운영하며 심리적 안전 지수를 처음 측정합니다. 셋째, 61일부터 90일까지는 실행과 검토입니다. 새 KPI 시스템을 적용하고 피드백을 수집하며 1차 윤리 감사를 실시합니다.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첫 번째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와 다음 시간을 확인하겠습니다. 주요 참고 자료는 멀러의 더 티러니 오브 매트릭스, 에드먼슨의 더 피어리스 오거나이제이션, 카플란과 노턴의 더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 구글 리워크의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 보고서, 웰스파고 이사회 조사 보고서입니다. 다음 시간은 13번째 강의로 알고리즘과 인사결정, AI가 사람을 평가할 때를 다룹니다. AI 기반 채용과 평가, 알고리즘 편향, 알고리즘 공정성, 설명 가능한 AI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과를 관리하십시오. 그러나 존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KPI는 도구이고 사람이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120시간 특강 현장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